안녕하세요. 대한웰다잉협회의 전문강사 이경란입니다. 저는 2번에 걸쳐서 웰다잉 자서전 쓰기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서전 쓰기의 중요성과 효과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내 책 한 권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책 제목 정도는 하나 만들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웰다잉 자서전이지만 자서전을 쓰고 나면은 웰다잉은 곧 웰빙, 웰리빙이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4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자서전 쓸 수 있을까라는 주제와 두 번째는 자서전이란 뭐냐, 그 정의와 의미, 효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인생 노트에 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룹 자서전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나도 자서전 쓸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서전을 쓰자라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서전을 써? 나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데 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나 자서전을 쓰는 것은 큰 업적을 가진 사람, 유명한 사람만 쓰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성공한 기업가나 유명한 정치인이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쓰는 자서전, 또는 대통령이 되신 분, 이번에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 같은 분은 쓸 수 있지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의 자서전 쓰기가 정말 중요하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서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유명한 리더만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 한 분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잘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잘 굴러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사람의 유튜브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 박말래 할머니의 그 유튜브 보신 기억 있으실까요? 네, 저는 박말래 할머니의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매우 많이 클릭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저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 이웃집에 있는 여느 할머니와 같은 그런 할머니이기 때문에 저기 나 같은 사람이 있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감을 많이 한다. 그래서 클릭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광고까지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기의 삶을 웰다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쓰게 되지만 사실은 그것이 웰에이징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연세 드신 분들, 특히 65세 이상, 65세에 가까운 조금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글쓰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도 글쓰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글쓰기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내 책 한 권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책을 읽을 때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더 많이 공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힐링이 되고 싶을 때 어떤 활동들을 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힐링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림을 그리면서 또는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는 뭐 악기 연주를 할 때 이럴 때 또 명상을 할 때 이럴 때 힐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숲길을 걸을 때 힐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인제 자작나무 숲을 걸었을 때는 정말 힐링이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작나무가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의 일부가 또 자작나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단하고 벌레가 먹지 않고, 그러니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그것보다 더 힐링이 되는 곳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네, 지금 저는 글쓰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작나무 숲보다 더 힐링이 되는 것은 글을 쓸 때였습니다. 글을 쓰면서 저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한번 다녀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거에 갔을 때 저는 친정 아버지의 임종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친정 아버지 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그것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을 제가 글을 쓰면서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자연적으로 뭔가가 편안해지고 해소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에 가서는 저의 죽음에 관해서도 또 글을 써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웰다잉 글쓰기를 해보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연적으로 죽음이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또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웰다잉은 웰에이징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글을 쓰려고 하면 뭔가 생각을 해서 글을 씁니다. 그렇게 생각만 할 때는 생각이 바뀌어도 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말로 드러내면 그것은 또 다른 어떤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말로 하고 나면 사람들은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말의 힘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힘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글의 힘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약서는 글로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또 자기의 미래를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을 때, 계획하고 싶을 때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네, 과거를 글로 써서 내가 위안을 얻고 그렇다면 미래는 버킷리스트로 작성을 해서 또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 우리 스스로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위한 글을 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람에 관해서 얼마나 소중하고 또 글로 나타내야 되는지에 관한 그런 시를 한 편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광규 시인의 아름다운 책 한 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해 나는 아름다운 책 한 권을 읽었다. 도서관이 아니라 거리에서, 책상이 아니라 식당에서, 등산로에서, 영화관에서, 노래방에서, 찻집에서 잡지 같은 사람을, 소설 같은 사람을 한 장 한 장 맛있게 넘겼다. 아름다운 표지와 내용을 가진 책이었다. 체온이 묻어나는 책장을 눈으로 읽고 혀로 넘기고 두 발로 밑줄을 그었다. 책은 서점이나
도서관에만 있는 게 아닐 것이다. 최고의 독서는 경전이나 명작이 아닐 것이다. 사람, 참 아름다운 책 한 권. 여러분, 이 시를 듣고 나니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까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아,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알고 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 한 분 한 분과 만나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써보면 나 참 파란만장했어. 나 참 열심히 살았어. 나 잡지 같은 사람이야. 소설 같은 사람이야. 나의 삶을 책으로 내보면 소설한 건 될 수 있어.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네, 저는 저의 시아버님께서 제가 시댁에 신혼 때입니다. 시댁에 가면 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버님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눈여겨 듣기는 했으나 지금은 그것이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버님의 할아버님 이야기, 또 고조 할아버님 이야기, 아버님의 아버님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자서전을 쓰면서 그때 아버님의 이야기를 글로 좀 써놓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에서처럼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떠나고 나면 도서관 하나가, 박물관 하나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없어져서는 안 되겠죠. 제 아버님 이야기를 제가 남겨놓지 않은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있듯이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서전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서전이란 뭐냐? 정의와 의미, 효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자서전에 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작가가 자신의 일생을 소재로 스스로 짓거나 남에게 구술해서 쓰게 한 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자서전은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는 모든 기록물을 자기 스스로 작성한 것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알게 모르게 기록하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자기의 인생을 일기를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사진으로 이렇게 남기시거나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앨범을 집집마다 다 앨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앨범도 말하자면 가족의 자서전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서전은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것이냐? 누구가 주인공이냐? 물론 본인입니다. 자서전을 쓰려고 하는 그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쓰냐? 알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자서전을 쓰셔도 됩니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량이나 방법은 제가 모두 다 꽃이야에서는 6쪽, 7쪽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자서전 쓰기를 조금 도와드린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한 40쪽 정도 썼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작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책을 한 권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서전의 형태는 개인 책을 낼 수도 있고 오디오로도 낼 수도 있고 영상 자서전 또 사진으로도 할 수 있고 병풍으로 하나에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서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할까요? 네, 저는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을 정말로 가감없이 나타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모 TV 방송을 보다 보니 부부 나이 합산 195세 그 할아버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께
PD께서 여쭤보았어요. 네, 할아버님, 이분이 이제 낮에 활동을 하시고 저녁에는 뭔가를 기록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PD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 살아온 100년의 역사를 기록으로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거야. 그렇게 하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또 좋은 생각만 하게 되고 너무 좋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말로 많이들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글로 쓰시면 그것이 자서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모두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어떤 게 있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는 사회적인 의미 또는 개인적인 의미, 교육적인 의미 이렇게 나누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인 의미는 그 자서전을 써놓은 것을 보면 그 시대의 사회나 문화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널뛰기를 한다든가 집안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통놀이 체험장에나 가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을 보면은 그 시대에 그런 것들을 집집마다 집에서 했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저는 제 책에서 고봉밥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고봉밥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아마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생일 되면은 파티를 합니다. 케이크 갖다 놓고 케이크 커팅도 하고 그럽니다. 저는 그때 어렸을 때는 밥을 이렇게 고봉으로 담아주면 그것이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역국을 그걸 끓여주면 생일이구나 하고 기뻐하고 하루를 보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글 내용 중에 또 부엌에 관한 이야기도 나타납니다. 부뚜막이라고 하고 또 부엌에서 단지를 묻어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보관해서 사용하던 그런 시절 이야기가 또 저의 책에서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현재에는 느끼지 못하는 현재에는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과거에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서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찐 스님이라는 글에서는 찐 스님은 선생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너무나 훌륭하신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선생님과 함께 학교에서 생활할 때 마루바닥을 막 왁스로 먹이고 또 막 초 가지고 초크로 이렇게 막 닦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도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의미로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나면은 무언가 느끼는 것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봉재인 자서전 쓰기를 좀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아주 어렸을 때는 잘 살았는데 좀 중학생쯤 됐을 때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정말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술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싱하고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 오셨습니다. 또 군대에 갔을 때는 면회올 사람도 없어서 관심병사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 편지를 쓰라 하니 자기는 쓸 곳도 없고 또 받아볼 사람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쓰다가 하도 쓰라고 하니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형님께. 형님 소식 무소식, 동생 소식 정과동. 그렇게 했던 것들을 이렇게 글로 쓰고 나니까 뭔가 해소가 되고 그리고 또 다 쓰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이렇게 동떨어져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이 닮은 것이 글을 쓰다 보니 알게 됐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쓴 글을 이렇게 내어놓고 보여주니 뭔가 장하다. 나 스스로 뿌듯하다. 또 가족들 간의 그런 유대감이 더 많이 생기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도 생기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의미는 이렇게 책을 한 권 쓰고 나면 아, 내가 나이 들어가는 것, 나이 들므로 해서 옛날보다 못하게 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것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 과거에 잘 살았던 것처럼 나의 미래도 잘 살 것이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자존감도 생기고 지금 못하는 것에 관해서 인식하면서 아, 이 정도로 괜찮다. 그리고 내가 큰일을 했었다. 나 잘 살았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의미가 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냐. 나는 누구인지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보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신기한 것이 뭔가를 하나 쓰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기억력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우리 뇌가 참 신기해요. 뭔가 하나를 생각하고 나면 그거와 관련되는 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웰다잉은 웰에이징이라고 했죠. 또 이것을 또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또 넘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책을 쓰면서 유언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작성을 해보고 묘비명도 한번 작성을 해보면 아, 이건 정말 웰에이징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룹 자서전을 썼을 때는 아, 이건 서로서로 더 윈윈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또 듣고 또 내 글을 한번 발표해보고 그런 시간을 그룹 자서전을 하면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그 봉제인 자서전 쓰기를 도와드린 적이 있다고 했죠. 그랬는데 그분 중에 또 여자분도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하고 또 인생 노트를 작성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학교보다는 이런 내가 기술이 있으니 이것을 해보니 더 좋겠더라 이런 생각을 해서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미싱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배워서 잘 하게 되니까 주변에서 좀 가르쳐 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다 보니까 강의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강의하셨던 분들 또 배웠던 분들 함께 수학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여행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같이 하셨던 분들 중에 수학여행을 못 가보신 분들도 계시대요. 그래서 수학여행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여행을 하니 또 더 의미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자서전 속에 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자녀들에게 주니까 아, 이건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훌륭한 유산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웰다잉이 되는 자서전 쉽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앨범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기를 쓰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저처럼 수필을 이렇게 쓰고 있으시다든가 또 영상으로도 자서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 자서전, 또 사진 자서전, 또 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연대표를 한번 쭉 만들어 보면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디카시도 요즘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쓸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여기에 글을 자꾸 담았습니다. 담아놓고 보니 그것을 끄집어내서 쉽게 자서전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병풍 자서전이라든가 사진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들어 보면 그것이 또 자서전이 되니까 또 쉽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자서전도 먼저 시도를 해보면 그 다음에 거기서 글을 쓸 수 있는 소재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써서 엮으면 됩니다. 자서전을 쓸 때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인생 노트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워크시트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거기에는 보면은 어린 시절의 나의 모습에 관해서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우리 집에 나의 출생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한번 써볼 수 있는 워크시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도를 또 한번 작성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을 공책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그것이 다 모아져서 자서전을 쓸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 책 하나로도 사실은 한 권의 자서전이 됩니다. 그 워크시트 중에 엄마의 모습 그리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엄마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고, 엄마가 나에게 자주 했던 말은 또 무엇인가? 엄마가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분명히 맞을 것이다. 엄마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무엇이 또 있었나? 엄마가 자주 갔던 곳은 또 어디인가? 또 엄마와의 추억은 어떤 것이 있나?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한 번씩 써나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와 나와의 관계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꼭지는 3분 동안 나를 소개해보자 라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 또 친구 이런 부분들, 또 내가 좋아하는 것,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기록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는 누구냐 이런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나를 자랑해보자 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자랑해보는 것들,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뭐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전환점이 뭐냐, 이런 것들도 한번 써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내가 나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간략하게 이렇게 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나는 어떤 영향을 받았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좋은 점, 또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의 내가 닮고 싶은 점,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약간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이런 면은 내가 닮고 싶지 않았어 하는 것도 써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는 닮지 않아야지 하고 써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드림트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그 버킷리스트 같은 것을 한번 써보면은 내가 이것을 그냥 생각만 했을 때와 말로 했을 때, 그리고 직접 써볼 때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네. 이것을 한번 나무에다가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버리고 싶은 것도 있어요. 내가 살다가 보면 나의 습관 중에서 이런 것들은 좀 버리고 싶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것이요. 그리고 나의 매력은 또 뭐냐. 이런 것들을 드림트리 나무에도 작성을 할 수 있고, 우리 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손으로 이렇게 해서 본을 떠서 거기에다가 5손가락에는 내가 10년 이내에 이루고 싶은 것을 한번 작성을 해보고, 또 내 책의 제목도 한번 정해보고, 그런 활동을 해보면 나의 인생 정말 이렇게 인생 노트로 작성을 해보고 나면 그것이 이렇게 뭔가를 줍니다. 이것은 어떤 글을 쓸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짧게 쓰다 보면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고 또 다른 것들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대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연대표는 몇 년도, 그 다음에 나이, 그때는 내가 몇 살이었다.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죠. 사회적인 사건들을 몇 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개인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뭐 학교에 입학이라든가 뭐 졸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한번 써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가족적인 일, 뭐 막내 동생이 태어났을 때 뭐
뭐 아니면은 또 결혼을 했을 때 또 가족들 중에 어떤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겠죠. 내 삶을. 네, 그렇게 해서 또 버킷리스트 작성과 또 이렇게 연대표 작성과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나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인생 노트에는 그것 외에도 현재의 나의 모습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을 또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화양연화에 관해서도 한번 작성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전 이별식을 또 한번 작성을 해보고 나면 이것을 직접 실천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실천을 하고 나면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들께서 자서전을 작성을 하고 나면 자서전에 작성된 대로 아마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저는 또 저의 묘비명을 또 한번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묘비명, 뭐 어떤 사람들은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고마워요, 안녕 이런 묘비명도 있고 또 늘 바빴습니다. 이제 쉬렵니다 하는 그런 묘비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작은 청지기 선한 싸움 마친 후 평안히 안식하다 뭐 이런 묘비명들을 또 써볼 수 있습니다. 묘비명을 쓰실 때 저는 저의 묘비명을 부부 행복이 아이들의 행복이다. 아이 사랑 수필가 여기 잠들다. 이렇게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항상 저의 왕년의 교사 아이 사랑 이야기에서도 그렇지만 부부가 행복하면 또 아이들의 보호자가 행복하면 아이들은 행복하게 잘 자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저의 묘비명에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이렇게 그 외에도 또 유언장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유언장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런 편지 내용으로도 쓸 수 있고 유언장에 나는 나의 임종을 어떻게 하겠다 또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또 나는 작성을 해두었으니 너희들이 좀 알고 그대로 따라주면 좋겠다라든가 또 장례 의향서도 작성을 해봅니다. 그러면 장례 의향서대로 나의 장례 의향서대로 나의 죽음에 다다랐을 때는 해주었으면 좋겠다. 또 유산에 관한 내용도 합니다. 써놓습니다. 그러면 나의 유산은 기부는 어떻게 하겠다. 또는 나의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하겠다. 그 외에 또 남기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유언장으로 한번 미리 작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니 웰 다행이지만 사실은 웰 에이징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룹 자서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룹 자서전이라 하면 또 공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룹 자서전과 공저는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저는 특정 주제에 의해서 어떤 영역을 나누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연구를 한다든가 뭐 사전에 필요한 내용을 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논리적인 어떤 근거를 찾아본다든가 아니면은 또 어떤 영역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룹 자서전은 각자의 삶을 그 서사를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한 것을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한 가지 주제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서 책을 내는 것을 그룹 자서전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그룹 자서전을 쓰면서 제가 했던 내용을 잠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옴니버스 형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방에 담아온 여행 이야기라는 책을 내었을 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 한 가지 주제는 여행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여행을 할 때
가방에다 어떤 것을 담아 가지고 갈 것이냐. 그 소주제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모자와 관련되는 거, 뭐 선글라스, 뭐 작은 책 아니면 옷, 뭐 연필 또는 뭐 여러 가지 소품들을 가지고 가겠죠. 뭐 치약, 칫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300자 이내에 한 4-5줄 되는 그런 짧은 글로 한번 요약해서 한번 써봅니다. 각자. 그렇게 써보면 그것이 그 주제와 관련되는 어떤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5명이 썼는데 그 중에서 나는 어떤 주제를 쓰겠다. 이렇게 먼저 써놓고 나면 그 중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나는 너무 쓰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본격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사람이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글을 쓰고 글을 쓸 때는 이제는 한 1,500자 내지는 2,000자. 그러면 A4로 뭐 11포인트로 해가지고 뭐 한 페이지 반 정도 이렇게 작성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각자 맡아서 한 뭐 3-4가지 내지는 뭐 5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 모아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하나의 책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가지를 주제를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서울 지하철에서 나를 만나다 책을 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마다 각자의 그 에피소드를 한 300자 정도로 이렇게 간략하게 쓰고 난 다음에 나누어 가지고 책을 내었습니다. 책을 낼 때 이 책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5명이 공모를 해봅니다. 각자 떠오르는 제목들을 이렇게 밴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 밴드에 각자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 자기가 생각한 주제를 책 이름을 막 씁니다. 그러면 서로 마음에 드는 것에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호응이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책 제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유롭게 그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제별로 목차를 쭉 만들고 그리고 또 퇴고를 합니다. 퇴고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제별로 이렇게 한 가지씩 퇴고를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주어, 서술어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책을 만들어서 출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서전 쓰기의 중요성과 효과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책 한 권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